여러분 안녕하세요. 65세가 되신 지금 아직도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이 나이가 되면 사랑이나 부부 관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65세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김지민 의사입니다. 30년 넘게 노년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65세 이후에도 부부 사랑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한 신체적 친밀감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의 신뢰와 행복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수영 씨 부부가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두 분은 결혼 40년 차, 손주 셋을 두셨지만 최근 몇 년간은 식사도 말없이 끝내고 각자 방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씨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아마 5년 전쯤이요. 그래서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한 달 후, 그는 다시 오셔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요. 매일 밤 차도 함께 마시고 웃음도 나눕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부부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 많은 65세 이상 부부가 나이와 신체적 변화 때문에 사랑을 포기합니다. 발기장애, 질건조, 관절 통증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사랑을 막는 장벽은 아닙니다. 40년 이상 진료하며 느낀 점은 65세 이후의 사랑은 젊었을 때처럼 불타오르진 않아도 훨씬 깊고 따뜻한 연결감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수영 씨 부부처럼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신체 변화 수용하기, 안전한 자세 선택하기, 적절한 운동하기,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안전한 약물 사용하기. 이 방법들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모두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자와 친밀감을 회복하는 방법. 둘째,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 셋째, 부부 생활을 통해 삶의 행복을 높이는 길. 여러분, 이수영 씨처럼 작은 용기를 내보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 꿈, 걱정, 바람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남성은 발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을 수 있고 여성은 건조함이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마주하며 많은 분이 한숨을 쉬며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은 끝난 걸까? 하지만 저는 30년 이상 노년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온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65세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나 강도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전하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몸의 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사랑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 중 하나는 73세 박정호 어르신입니다. 그는 수년간 지속된 발기장애로 자신감을 잃으셨습니다. 그는 슬프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껴요. 더 이상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간 대화도 줄었고 함께 침대에 있어도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드린 단 한 가지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5분만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해보세요.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저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박 어르신도 어색해하셨지만 한 달 뒤
그는 다시 오셔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요. 매일 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다시 두근거려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70세 이후의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낭만이나 강렬한 열정보다는 신뢰와 진심 어린 따뜻함이 중심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5세 김모기 여사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건조함 때문에 남편과의 친밀감을 피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매일 밤 10분만 서로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이야기 나눠보세요. 얼마 후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다시 저를 여성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저도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이 사례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65세 이후의 사랑은 빈도나 성과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자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부 유대감을 높입니다.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부부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가벼운 스킨십을 이어가면 정서적 안정감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의 손을 잡거나 안아줄 때 몸과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차원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가 70대가 되면 각방을 쓰고 대화도 줄며 점점 남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가 그 거리를 허물 수 있습니다. 73세 이영자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 남편과 거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조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차 한 잔을 마시며 5분만 이야기해보세요. 2달 뒤, 그녀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자주 웃어요. 밤이 되면 둘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들은 말해줍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도 70세 이후 부부사랑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원하시죠? 이 나이의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려도 서툴러도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단 5분만 배우자의 손을 잡고 대화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부부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 연결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70세 이후 성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사랑을 건강하게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70세가 되면 몸은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집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부간 친밀한 순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수천 쌍의 노년 부부를 만나오면서 깨달은 것은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준비만 있으면 부부의 사랑은 여전히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부부 생활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 바로 자세와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이 나이에는 허리, 무릎, 고관절이 쉽게 피로해지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체위처럼 부담이 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서로 마주보며 옆으로 누운 자세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이 방법은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서로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기에도 좋습니다. 베개나 담요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무릎 밑이나 허리 뒤에 베개를 받치면 몸이 이완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아래에 접은 담요를 넣는 것도 관절 부담을 덜어줍니다. 작은 도구 하나만으로도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최영숙 여사님은 처음엔 이런 자세가 어색하다고 느끼셨지만 베개를 활용해 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오늘 밤 집에 있는 베개 하나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음은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두르더라도 몸이 잘 따라졌지만 65세 이후에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란 단순히 신체적 워밍업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부부들에게 종종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을 잡고 어깨나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약 10분간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같은 간단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단 10분의 이런 시간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7세 오밀란 여사님은 매일 밤 남편과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부부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예전보다 훨씬 친밀해졌어요. 또 다른 사례, 74세 김동철 씨 부부는 매일 밤 서로의 발을 마사지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사랑을 다시 깨워줬어요. 아내가 그렇게 활짝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나?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65세 이후의 사랑은 느려도 서툴러도 진심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살짝 마사지하며 잠들기 전 단 5분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부 관계에서 절대 피해야 할 행동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부간 친밀한 순간을 준비할 때 우리는 종종 익숙한 습관으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한 잔의 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런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은 사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좌인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해 술을 선택하지만 70세의 몸은 젊었을 때와 달리 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술은 혈압을 급격히 낮추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어지럼증이나 심장 부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 중 하나는 72세 한상민 씨입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자 와인 2잔을 마셨는데 친밀한 순간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는 그 후로 술을 완전히 끊고 대신 허브나 따뜻한 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술 없이 차만 마시고 이야기 나눠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네요. 여러분도 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허브차나 과일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캐모마일 차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히비스커스 차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75세 이지영 여사님 부부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따뜻한 자몽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 나눕니다.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이면 충분히 가까워져요. 술 없이도 충분히 낭만적이에요. 작은 변화 하나가 몸에 부담 없이 부드럽고 달콤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배우자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술 외에도 건강관리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70세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타차 단계 혈압약은 발기를 약화시키고 일부 약물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73세 김태우 씨는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몸이 무겁고 아내와 가까워질 힘이 없어요. 저는 복용 시간을 바꿔 아침으로 조정하도록 권유드렸고
그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으며 아내와의 시간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시간이나 약 종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물 외에도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70세의 나이에는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이 부부 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흥미도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깊은 호흡을 권유합니다. 74세 최훈자 여사님은 아침에 가벼운 요가를 시작한 뒤 몸이 더 유연해지고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부부간 소중한 순간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기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잔전입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 약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71세 이민수 씨는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한 후 심한 두통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큰 합병증은 없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병원 처방 외에는 절대 약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출처가 불분명한 약은 절대 복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은 위험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급한 선택으로 건강을 잃지 마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정해진 용량과 시간에 맞춰 복용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이러한 조언들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사랑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술을 피하고 약물과 건강을 잘 관리하면 부부의 시간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집니다. 오늘 밤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배우자와의 시간을 시작해보세요.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작은 변화가 가능한지 의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실천이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줍니다. 부부간 친밀한 순간은 단순한 신체적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70세가 되면 몸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점이 더 깊은 감정 교류와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즉 친밀한 순간을 위한 준비 단계, 흔히 말하는 워밍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신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가 되면 유연성과 혈액순환이 젊을 때처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깨를 돌리거나 허리를 부드럽게 틀고 약 5분 정도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79세 강혜패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칭이 귀찮았어요. 그런데 어깨를 몇 분 돌리고 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남편과의 시간도 덜 긴장되더라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그녀에게 큰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시겠습니까? 스트레칭 외에도 심호흡은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앉아 몇 분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쉬고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준비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또는 요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요? 같은 소박한 질문만으로도 분위기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 역시 효과적인 워밍업 방법입니다. 어깨나 등을 5에서 10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몸이 이완되고 동시에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어 부부간 유대감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10분간의 마사지나 애정 표현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안정감이 25%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76세 김민자 여사님은 매일 밤 남편과 서로 어깨를 마사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제 어깨를 마사지해줄 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어요. 덕분에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처럼 단순한 행동 하나가 부부의 사랑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어깨를 살짝 마사지하며 고마워요 라고 속삭여보세요. 그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따뜻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워밍업 과정은 단순히 성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부부간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 나이에 이런 준비까지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며 제가 배운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준비가 때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손을 잡거나 어깨를 살짝 마사지하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사랑은 더 깊고 따뜻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제 70세 이후 부부 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 단계인 관계 후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는 혈압이나 심박수 변화에 몸이 민감하기 때문에 관계 직후 바로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을 일으키면 어지럼증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부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 최소 5에서 10분간은 나란히 누워 긴장을 풀고 몸을 쉬게 해주세요.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감정적 연결을 이어가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76세 박영미 여사님은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을 실천한 후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훨씬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작은 한 잔의 물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 후에는 체내 수분이 쉽게 줄어들기 때문에 함께 물을 마시며 가볍게 대화해보세요. 오늘 기분 어땠어요? 라는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한층 가까워집니다. 74세 김상호 부부는 관계 후 물을 마시고 손을 잡으며 이야기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몇 분이었지만 가슴 깊이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또한 관계 후 가벼운 스트레칭도 매우 유익합니다. 70세에는 근육과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므로 침대에 누운 채 다리를 쭉 뻗거나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고 다음 날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77세 이정숙 여사님은 이 습관을 시작한 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남편과의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칭 외에도 깊은 호흡은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쉬고 4초간 멈춘 후 6초간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약 5회 반복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75세 최동원 씨는 아내와 함께 이 호흡법을 실천한 후 관계 후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부부에게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 후 시간은 서둘러 마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감정을 정리하며 여운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꼭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온 제 경험으로 보면 관계 후 5에서 10분은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와 함께 물 한 잔을 나누고 서로를 안아보며 호흡을 느껴보세요. 부부 관계가 한층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제 약물 외에도 여성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질 건조 문제와 윤활제 사용을 통해 부부의 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여성은 질 건조나 불편함을 자주 경험하며 친밀한 시간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40년 넘게 고령 부부를 만나온 저는 확신합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충분히 개선 가능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는 고령자 건강 전문가 박세훈입니다. 70세 이후 부부 생활에서 여성 건강을 지키는 방법, 특히 질건조와 윤활제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건조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질점막이 얇아지면서 자연 윤활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관계 중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이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77세 한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무 불편해서 자꾸 피하게 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기반 윤활제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남편과 가까워졌어요. 남편도 저를 더 소중히 여겨주는 것 같아요. 작은 변화 하나가 부부사랑에 큰 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물기반 윤활제는 부부의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자극이 적으며 끈적임 없이 산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물기반 윤활제를 사용하면 관계 중 불편함이 70% 이상 줄고 만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오늘 밤 아내와 함께 약국에 들러 윤활제를 구입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성분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76세 박미경 여사님은 인터넷에서 허브 오일을 구입해 사용하다 피부 자극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약사님이 추천하는 제품만 믿을래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부부 관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품 제품과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과 식단을 통해 지구력을 높이는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부부의 시간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70세가 되면 체력과 활력이 젊었을 때와 다를 수 있지만 올바른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만 갖추면 따뜻하고 에너지 넘치는 부부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단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부부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에너지 원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바다 생선,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피로를 줄여줍니다.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신선한 과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아몬드나 호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78세 이선희 여사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부터 활력이 넘치니까 남편과 보내는 시간도 훨씬 즐거워졌어요. 아침 식사에 작은 변화를 준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추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섭취를 권장하는 음식이 있는 반면 줄이는 것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술, 커피, 튀긴 음식은 체력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과 카페인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고 튀긴 음식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76세 김영수 어르신은 원래 저녁마다 커피를 마셨지만 허브차로 바꾸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고 아내와의 시간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줄이면 혈액순환이 약 15% 개선되고 성기능 관련 피로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 밤 커피 대신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즐겨보세요. 작은 선택이지만 부부의 시간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원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정서적 유대가 깊어집니다. 80세 정미경 여사님 부부는 매일 저녁 20분씩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 손잡고 산책할 때마다 20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다리도 튼튼해지고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많아졌어요. 연구 결과
70세 이상이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최대 20% 개선되고 부부 생활에서 자신감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 아내와 함께 동네를 10에서 15분 산책해보세요. 또한 골반 들어올리기 운동과 케겔 운동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골반 들어올리기 운동은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굽히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하루 2, 3세트, 세트당 1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으로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77세 최동민 어르신은 매일 5분씩 케겔 운동을 실천하며 몸이 건강해지고 아내와의 순간에서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도한 달리기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79세 박옥순 여사님 부부는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함께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과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웃는 일도 많아지고 마음도 가까워졌어요.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70세 이후 부부 사랑은 단순한 신체적 만남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고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수천 쌍의 부부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70세의 사랑은 완벽할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작고 진심 어린 행동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고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내일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10분 정도 산책하고 매일 속삭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부부의 사랑을 키우고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개한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아침을 블루베리 스무디로 시작하고 몇 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며 친밀한 시간을 위해 윤활제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혹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할까? 라고 망설이신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하셨는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원하신다면 꼭 확인하세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단지 아내의 손을 잡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인생의 따스한 빛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